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산별신고 전문 비교에 대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산별신고는 크게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전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사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죠. 366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발해 석실본은 역시 366자인데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면서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일사본은 역시 전문은 366자인데 역시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기본하고 석실본하고 이 두 종류는 백두산에서 서울로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대정교가 이것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서울에 있는 대정교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져 있고, 그 다음에 태백일사본 3일신고는 환단곡이라는 책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단곡 이 책은 아시는 것처럼 이의립 선생이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환단곡 이 책을 내놓으셨죠. 이 세 가지 본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신사기본은 분장이 없고 발해 석실본과 태백일사본은 이렇게 분장이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신사기본에는 이 3일신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조화기가 있고 교화기 속에 3일신고가 들어있고 또 뒤에는 치화기가 붙어 있습니다. 발해 석실본에는 3일신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문, 예찬 시가 있고 주석, 본문, 3일신고 독법, 봉장기 이런 것이 같이 붙어 있는 소책자입니다. 태백일사본은 환단곡이라는 책이 5권이 합편되어서 만들어진 책인데 그 5권 중에서 태백일사편에 태백일사책 속에 소도경전 본의란 그 내용 속에 천보경과 3일신고라는 전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는 이 신사기나 발해 석실본은 백두산에서 우리 서울로 전해져 왔고 태백일사본은 개은수 선생이 환단곡을 쓰고 그 책을 이의립 선생이 전해 주었죠. 신사기본은 작자와 연대 미상입니다. 참 이 글이 너무나도 참 신기하게 역사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귀한 글이지만은 언제 누가 썼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단지 백두산에서 전해져 왔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러나 발해 석실본은 이 소책자를 발해국에서 편집해 가지고 만든 것이고 태백일사본은 이맥이 조선 연산군 시절이죠. 이맥이란 분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을 다시 환단곡이 합편이 된 것이죠. 처음 세 가지 본이 시작하는 점에 있어서 신사기본은 이 6자가 주야갈 자의중으로 시작하고 발해 석실본은 재활 원보평으로 시작하고 태백일사본은 재활 이유가중으로 시작합니다. 소제목의 차이입니다. 쉽게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신사기본은 소제목이 없는 것이고 발해 석실본은 제목이 천, 신, 천궁, 세계, 진리 이렇게 되어 있고 태백일사본은 허공, 일신, 천궁, 세계, 인물 좀 비슷비슷하면서도 좀 다르죠.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저희들이 간과하고 이걸 연구해서 정립을 해야 될 것을 압니다. 이 세 가지 본을 소제목이 없는 것이 그 신사기본이 원행이다
처음에는 이 366자만 있었는데 후세에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소제목을 붙이면서 이걸 나눠놨다고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 송우수 박사님의 견해입니다. 한면적의 뿌리라는 그 책 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또 한단계에 보면은 이암 선생님이 그게 분장을 하면서 3일신고를 내가 처음으로 분장을 하였다, 이렇게 5개로 분장했다고 이맥 선생님이 기록을 해놨어요. 한단계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그 이전에는 분장이 없었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분장을 했었죠. 이때가 1300년도 경이었는데, 사실 이제 세월을 흘러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소제목은 1300년 전 이암 선생님이 처음으로 분장한 것이 아니라 730년도에 발해국에서 이마산 선생님이 5개로 소제목을 붙였어요. 그냥 더 먼저 분장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암 선생은 미처 보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해놨겠죠. 천원에 들어가서 보면은 전문이 신사기본은 쥐약활 자의종하면서 36자리 되어 있는데, 발해 석실본에는 재활 원보평을 하면서 36자예요. 태백일사본은 재활 이유가중 하면서 36자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신사기본에 있어서 쥐약활 자의종 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백성들은, 너희 대중은 들어라, 이 말씀인데, 주께서, 그래서 이 주인주자를 어떤 사람에다, 어느 한정된 모습에다 지칭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3일신고를 말씀을 맨 처음에 하신 분이 3일신고에, 환단곡에 보면은 3일신고 본출을 신시개천 나와가지고 환웅이 이 3일신고를 설대도 입대도 설대교 하셨다고 쓰이는 걸 보면은 맨 처음에 환웅천왕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분은 환웅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환웅천왕과 동일시한 그런 인물,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맨 처음에 3일신고가 환웅천왕이 말씀하시고 환웅천왕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원형이라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주는 당연히 환웅을 칭한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엉뚱하게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을 위해서 무슨 천주로 이렇게 표시하는 분도 계시고, 또는 옥황상제라고도 표시하는, 어떤 분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3일신고를 만드신 게 아니고 환웅천왕이 만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더 확대하기보다는 환웅천왕이 바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발해 석실본이나 태백일사본에서는 재활이라고 그랬어요. 임금제자를 썼습니다. 제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우는 들어라. 여기는 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대중은 들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밑에서 쟤는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누구를? 임금님을 지칭하여 어떤 임금님이겠습니까? 이것도 좀 저희들의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죠. 단지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발해 석실본에 보면은 이마상 문저검 감이 이 3일신고를 주례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쟤는 단제시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730년 발해국에서 그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은 발해국에서 볼 때 이 3일신고에서 말한 재활했을 때의 쟤는 단제,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단군왕금을 뜻하는 것이죠. 왜냐? 뒤에는
원보팽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팽우라는 글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조선을 건국하신 우리 단제님이, 당군님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당군님이 그때 삼선사령이라는 국무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보팽우하고 고시하고 신지하고 이게 삼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처럼 삼선이 임금님을 보필했던 거예요. 그때 원보는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예요. 영의정과 같은 입장이죠. 팽우에게 직접 그 당시에 신하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되죠. 그러면 팽우한테 말씀하신 임금님은 누구예요? 단군 임금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단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삼일신고에서는 단제로 얘기를 해요. 단제라고 얘기해 맞습니다. 이 제하고 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추적을 한번 해보고 싶으면은 한자어에서 천재, 하늘의 재 이어서 황제 이어서 그 다음에 왕 밑에 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래요. 군이나 왕 위에 황제가 있고 황제 위에 천재가 있고 이런 그 한자의 순서가 되죠. 어떤 격의를 놓고 볼 때. 그런데 여기서는 제라고 했으니까 황제를 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국하신 분이 이 단제 이마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군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단제로 칭했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당곡에 보면 전부 제께서 돌아가셨을 때 제께서 붕어하셨다 이렇게 써있지 왕이나 군이 붕어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전부 제로. 그 당시의 삼한 광경의 넓이, 영토나 모든 내용을 보더라도 황제와 같은 여러 왕을 거느린 그런 모습이었을 때 그걸 추적해 봐도 역시 제로 표현한 것이 옳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왈 원보팽우 할 때는 단제 왕검님께서 국무총리 팽우한테 이 삼일신고를 가르치고 삼일신고 정신을 먼저 심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제가 왜 귀중하냐면은, 잠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근세에 있어서의 동학이 시작이 됐죠.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 정신이 살아나는 시작이었죠. 여기 경주에서 수훈 최재호 선생님이 그 시작을 하셨는데, 이 수훈 선생님이 이 동학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동학을 하기 전에 열심히 막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하냐면은 막 더더더더 막 떨리더니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를 하는데 너는 상제를 모르냐 하면서, 쉽게 말하면 상제가 수훈 선생한테 천명을 명령을 해가지고 수훈 선생이 동학을 시작해서 우리 민족정신이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이 수훈 선생한테 명령을 했던, 천명을 주었던 상제님이 어떤 분이냐 이게요. 이 상제님을 밝히는 게 굉장히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의 우리 민족정신에 있어서의 큰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이 제를 좀 밝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 발해석실본이나 태백일사본이 말하는 제왈 여의, 이것은 우리 나라를 건국했던 홍익인간 제세와의 건국 목표를 가지고 세우셨던 우리 단제 임금께서 말씀을 하셨던 정신이고 내용이다, 이런 정면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신운 두 번째로 들어가서 신운에 대해서는 석실본하고 신사기본하고 똑같습니다. 글자 한자 틀리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태백일사본과 석실본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태백일사본이 좀 다른 것이죠. 글자 한자가 달라요. 여기는 무수세계로 이렇게 되는데 주무수세계, 무수무세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백일사본에는 무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인데 여기는 무세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주무수세계 하면은 셀 수 없는 많은 세계를 주관하고, 주무수무세계 하면은 셀 수 없는 무한세계를 주관하고, 큰 차이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3장으로 가서 천공문에 보면은 이 신사기본, 석실본, 태백일사본이 전부 똑같이 40자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점이 없는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운으로 넘어갑니다. 사운은 넘어가면은 여기도 한자 차이가 납니다. 신사기본하고 석실본하고 똑같은데 이 태백일사본이 여기는 세 사자고 여기는 세 개의 사자고 개자 하나가 더 있어요. 아까 신운에서는 여기에서 한자가 더 있고 세계운에 와서 여기 한자가 적어진 거예요. 이게 글자 수로 전체로 놓고 보면 똑같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개자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전체의 뜻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뭐 이런 차이죠. 세계 사자하면 세계를 다스리는 사자고, 세 사자면은 세계를 다스리는지 세대를 다스리는지 모르지만 아울러서 표현하는 말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큰 전체의 얘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다른 것은 제1은 처음 시작할 때의 차이점과 그 다음 마지막 제5운에서 차이점입니다. 석실본하고 신사기본은 오운도 글자 수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태백일사본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글자 수는 똑같은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그래서 두 본을 정리해 보면은 신사기본이나 발해석시본은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인천지, 물편지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태백일사본에는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이 안 나오고 유증미지, 삼망착근, 진방대작에서 또 삼도가 나와요. 내나 이 내용 이 밑에 있는 밑에 나옵니다. 단지 밑에 있는 글이 앞으로 좀 온 것과 같아요. 여기는 유증미지가 어디 있습니까? 유증미지 여기 있죠. 유증미지 삼망착근심이 뒤에 있는 건데 이 앞으로 지금 나왔어요. 삼도라는 말도 뒤에 나와요. 삼도, 왈, 감식점 뒤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앞으로 나왔어요. 더 자세히 볼까요? 그래서 태백일사본하고 이 발해석시본하고의 차이가, 태백일사본이 삼진, 삼망, 삼도 이 삼자가 있는 것끼리 모아놓고 왈자가 나온 왈, 성명정, 왈, 심기신, 왈, 감식촉 이 왈자가 나온 것끼리 계속 이렇게 묶어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태백일사본에서 그 글을 보면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삼진, 삼망이 무엇인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삼진에 대해서도 발해석실본은 성을 무선악, 명을 무청탁이라 했는데 태백일사는 이것도 순서를 또 바꿔놨어요. 선무악, 청무탁, 후무박. 이 순서를 바꾸는 것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태백일사의 해석이 굉장히 이제 방향을
이뤄가는데 그 순서가 삼자하고는 삼자로 모아놓고 왈자는 왈자로 모아놓고 그리고 뒤에 가서 이 글자 하나가 또 차이가 났어요. 발해석실보는 끝에 가면은 반망적진 철 지감조시 금촉 이료화행 반망적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태백일사본은 개망직진으로 나와요. 돌이킬 반자하고 고칠 개자하고 돼요. 이게 반망직진하면은 변하는 것에서 돌이켜 변하지 않는 참됨으로 가라 하는 말인데 개망직진하면은 망령되는 것을 고쳐서 즉시 참됨으로 가라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또 생겨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삼일신고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건을 다 관찰해 보면서 전체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그 중에서 신사기본은 소제목 없이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가장 원형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원형이 계속 내려오다가 발해국에서 발해석실본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소제목을 분장해서 붙여가지고 소제목을 붙여가지고 편집했던 것이고 고려 때 태백일사본에는 이암 선생님이 이 원형을 다시 5개로 분장을 하고 소제목을 붙여가지고 편집을 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해석할 때 원형 신사기본을 중심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잘 풀리잖아요. 신사기본하고 신사기본을 원형으로 놓고 지금 발해석실본이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태백일사본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헤아려 본다면 다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삼일신고의 전체의 뜻을 오도하지 않고 각색하지 않고 헷갈리게 하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발해석실본을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신사기본하고 거의 똑같은 신사기본하고 발해석실본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죠. 바뀜이나 흩어짐 별로 없이 그러기 때문에 발해석실본을 보물로 인해서 더 이 삼일신고를 풀어가고 해설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맨 시작하는 데 있어서 주자하고 제자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이 발해석실본만이 이 제를 지칭을 해놨어요. 단제시라고. 제는 단제라고 지칭해놓기 때문에 그 발해석실본을 본물로 인해서 이 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해설하는 데서 다른 이론이 나오지 않고 거기를 근거로 해서 해설을 할 수가 있어서 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주를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발해석실본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발해석실본을 보아서 이점은 하늘을 아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하늘이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무형의 이치세계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늘을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도 삼중구조를 쓰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말을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개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2강 천운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해석실을 보면은 이 문제가 인생살이 이치를 그냥 적나라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망대작 3도 18령 타생이치라는 것을 삼일신고 이 발해석실본에서 아주 알았고요. 상대말 또는 짝꿍말 또는 유교소 이런 것들을 역시 발해석실본을 보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다 해설이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인간의 존재 목적, 정말 천리이치에 맞는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가, 살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해 석실본을 통해 가지고 선명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참 인격체를 만들고 다음에 사령체를 만들면은 천리치에 가장 합당하다, 이런 결론이 있었죠. 그래서 발해 석실본을 보물로 인해서 이 삼일신고를 이해하고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그 모든 세 가지 종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 그런 눈이 열리고 그런 생각이 열릴 수 있는 내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